안녕하세요. 디지털 금융과 경제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모든 것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오늘은 업라이즈의 이호석 이사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뭐 근심 걱정이나 이런 거 없으셨죠? 잘 지내셨죠? 네, 근심 걱정이라고까지는 할 건 없는데 네. 최근에 뭐 금융시장도 워낙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 변수뿐만 아니라 기업 실적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 실적들 따라다니면서 좀 열심히 공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굉장히 표정이 담담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잠잠해요. 최근에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잘 풀리면 좋은데 뭐 하나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잘 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긍정적인 힘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지털 경제와 금융을 블록으로 묶어서 세상과 여러분들을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인포맥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정말 정보가 많은 시대인데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정제된 정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된 전문가를 모시고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모셔본 분 어떤 분이신가요? 저희 인포맥스 D에서 네. 이런 주제도 다룰 수가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저희 주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이런 주제까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울산과기원의 산학협력 특임 교수로 계시는 조원경 교수님을 나와 계십니다. 네, 조원경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개하시죠. 지금 교수로 나와서 네. 되게 쑥스러운데요. 저 얼마 전까지 31년 3개월간 공무원을 했습니다. 6월 30일 날짜로 이제 공무원, 그러니까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공직을 마감했고요. 7월 1일부터 울산 가기원 산학협력 특임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그 6월 30일 다음 날이 7월 1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30년 이상 공직에서 계시다가 하루도 쉬질 않으시고. 뭘 좀 쉬지 그러셨어요. 저는 뭐 그냥 유니스트를 몇 번 갔는데요.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힐링 캠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산 속에 이렇게 또 연못도 있고 이런 자연과 함께 보낸다면은 뭐 그게 신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참 이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네. 교수님을 제가 전에 뵌 적이 있거든요. 부시장님 계실 때. 네. 근데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아니 무슨 책을 남들 책 읽는 것만큼 쓰세요. 계속 그냥 뭐 10권 쓰셨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주제 하나하나가 그냥 쉬운 주제들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셔가지고 진짜 열심히 사시는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또 바로 또 교수로 가셨군요. 네,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작가다. 이렇게 설명을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잡은 주제가 디지털세예요. 네. 솔직히 정말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내 삶에 와닿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주제긴 한데 디지털세, 이름은 디지털세입니다만 다르게 부르기도 하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설명에 앞서서 이제 지금 세금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 아나운서님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주세요. 네, 아인슈타인이 말한 건데요. 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인슈타인이면 뭐 빛 아니면은 뭐 중력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 아니요. 가장 어려운 것이 income tax.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세금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어떤 글자가 78만 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세법의 글자가 뭐 제가 안 세봐서 모르겠지만 한 100만 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세금이 소득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personal income tax 하면 개인 소득세가 되고, 네. corporate income tax 하면은 기업
법인세. 내는 법인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디지털세는 그 연역적으로는 그 전에 이제 뱁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BPS. 예, 뱁스.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고요. 그 이후에 뱁스 2의 성격으로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납부세액을 한번 보면은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IT 기업 중에서 네이버가 4,303억 원을 법인세로 납부를 했어요. 네. 우리나라예요. 네, 우리나라에서요. 근데 우리 보면은 뭐 구글 코리아도 있고 여기 한국에 와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구글 코리아도 있고 구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을 다 합쳤더니 이제 뭐 다는 합친 것은 아니고 한 19군데를 합쳐봤어요. 그랬더니 돈을 낸 게 1,539억 원이에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은 네이버하고 구글이 한국에서 하는 매출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크게 차이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걸 보면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바로 그러네요. 불공평한 정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해서 4천억을 내고 다른 나라는 잘 안 낸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또 기업이 또 외국에 가가지고 세금을 잘 안 낸다고 생각하면은 또 그쪽에서 악유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복잡하다고 한 거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네. 그래서 복잡하네요. 이제, 벌써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1920년대로 가야 되는데. 1920년대요. 네, 이게 왜냐하면 제니드 앨런이 요번에 이거 디지털세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2024년에 시행된다면은 이거는 정말 100년 만에 이루는 어떤 혁명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세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자, 우리가 그 식당 가시면은 식당에서 무슨 세금을 내죠? 부가세를 내죠. 부가세를 내죠. 근데 식당이란 실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우리가 그러면은 법인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걸로 항상 생각했죠. 주소지가 있는 곳에 세금을 뭐 고소가 있고 주소지가 있고 또 뭐 그게 뭐 서비스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헤드오피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용어가 있지만 일단은 물리적인 어떤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근데 디지털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은 한국의 그 전에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게 법인이 하는 국내 사업장 또 외국에서의 어떤 사업장 이런 개념을 영어로 PE 이거는 Permanent Establishmen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ermanent Establishment가 있으면은 그곳을 법인세를 내는 곳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디지털 하면서는 Permanent Establishment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서버가 있는 곳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클라우드를 하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또 뭐 제공하는 곳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그러면 이걸 하는데 국경이 없잖아요. 여러 국경을 거쳐가지고 올 수도 있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원가가 얼마고 이런 거 측정할 때 어떻게 거쳐서 최종 소비자까지 왔었을 때 과정들이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이라는 것은 일단 또 무형자산을 많이 다루는 거예요. 무형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우선되는 문제는 고정사업장을 회피한다는 것에서 출발을 해요. 고정사업장. 예, 그게 이제 PE, 아까 말하면은 세금을 내는 곳. 근데 이 고정사업장이 나는 없어.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서 세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전통적인 법에 의해서는. 고정사업장을 이제 회피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난 서버를 둔 곳을 법에 어디 있니? 서버가 둔 것이 PE라고 돼 있어? 아니잖아요. 그렇게 법에 합의가 된 게 아니니까. 나는 이거를 클라우드를 하는데
클라우드 하는 거 합의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분명히 구글 코리아가 와서 여기서 일을 우리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넷플릭스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나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못 내겠어. 이 문제가 이제 당면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세금이라는 거는 누구도 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나도 안 내고 싶지. 어떻게든 안 내고 싶은데 기업이라고 다를 바 없죠. 근데 없죠. 이제 가급적이면 안 내고 싶은데 야 내가 뭐 왜 내야 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P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야, 안 보이잖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게 서버 있다고 해서 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서버를 중요한 거는 서버를 그러면은 P라고 보자. 근데 서버를 나는 저세율 국가에 갖다 놓을 거야. 그러면은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예요. 네. 12.5%인데 그러면 나는 저세율 국가에 가서 거기다 서버를 놔두고 그 매출을 일으킬 거야. 근데 매출은 한국에서 소비자가 뭐 게임을 구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행위를 할 거잖아요. 근데 서버는 아일랜드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그러면은 버뮤다 같은 데다가 놔두면은 그 페이퍼 컴퍼니를 해서 거기다가 서버를 뒀다. 그럼 거기서 했을 때는 영세율이잖아요. 그럼 세금을 안 내도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치열한 머리 싸움이 이게 페어하냐는 거죠. 예, 이 기본적으로 페어하냐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뱁스 2008년 금융위기가 저희가 일어났잖아요. 그 뒤에 그 또 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죠. 그렇죠. 유럽 재정 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유럽인들이 이걸 굉장히 이제 화가 났어요. 그 유럽에 진출한 이제 IT 기업의 어떤 평균 실효세율을 이제 봤거든요. 실효세율이라는 건 이제 매출 대비 납부 세액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이제 한 9.5% 정도에 불과했대요. 9.5%. 예. 근데 이제 제조기업 평균 세율이 23.2%예요. 근데 사실 우리 구글 코리아나 뭐 어디 뭐 이런 아주 예를 들어서 유럽에 판매하는데 나는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로 갈 거야. 근데 거기에는 페이퍼 컴퍼니고 그냥 우체통 하나 달랑 있고 뭐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나 거기서 매출을 일으켜서 나 세금 안 낼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가능한 거는 이게 디지털세의 경우에는 뱁스가 아까 베이스 이로전, 프로핏 시프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베이스 이로전이라는 것은 세원이 잠식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명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이거 세금을 안 내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다음에 프로핏 시프팅이라는 말은 이윤을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윤이라는 게 뭐예요? 이윤이라는 것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매출을 저세율 국가에서 발생한 것처럼 꾸며서 컴퍼니를 거기다 설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세율 국가에는 이런 어떤 높은 비용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다 몰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용은 고세율 국가에서 그리고 매출은 저세율 국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이게 뱁스에서 가장 이제 문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장사하고 물건 팔고 뭐 만들고 뭐 하는 거는 다 눈에 보이니까 야, 너 여기서 했는데 뭘 저기서 만들었다고 그래.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무형의 것이고 디지털이 되다 보니까 따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구글 입장에서도 아니야, 저기서 비용 나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막기가 참 어렵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전 가격이라고, 네. 왜냐면 특수관계 법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특수관계 법인 같은 경우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특수관계인끼리 아버지와 아들 특수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가끔 보면은 싼 물건이 나오잖아요. 네. 한 번씩 그렇죠. 증여죠, 증여. 그럼 근데 이 싼 물건이 정상 가격보다 너무 싸다 하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와서 이제 페널티를 가하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전 가격을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특수관계 법인이 그러니까 모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넘겨줄 때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걸로 넘겨줄 수 있는 이게 가능성이 많은 게 이게 이제 그 아까 뭐 세율이 다른 곳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무형 자산의 가치라는 것들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우,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전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모회사하고 자회사가 특수관계가 아니라 그냥 독립된 회사한테 넘겨줄 때하고 이 자회사가 특수관계인데 회사할 때 넘겨주는 뭐 부품이나 원재료나 이런 그 무형 아니면 특허권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의 그 가격이 정상 가격이 돼야 하잖아요. 네. 이전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거나 터무니없이 낮거나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10 이제 뱁스에서 2013년에 이게 G20에 OECD가 G20에 이걸 좀 논의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15년에 15개 액션 플랜이 만들어졌어요. 디지털 생태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근데 세금을 이제 회피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까? 세금 회피하고 도망 다니지 못하게 막을 거냐? 막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뱁스의 15개 액션 플랜을 가지고 각국에서 이제 뭐 법제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네. 도입되었고 이전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고 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납세와 관련해서 어떤 협력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했어요. 근데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는 계속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은 계속 불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설명드릴 게 이제 디지털세거든요. 네. 뭔가 하면은 아니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매출이 일어났는데 왜 세금을 우리가 매길 수 없는 건가? 그래서 사실은 몇 번씩이나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려고 했어요. 매출은 도망 못 치니까 이제 매출은 확실하니까. 확실하니까. 근데 매출에 대해서 그러면 몇 프로를 매길 건가? 아. 참 기준이라는 것이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매출을 100만큼 일으켰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매출을 100만큼 일으키기 위해서 비용이 80이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30이 들어. 그럼 근데 남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매출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매기기도 상당히 어렵죠. 순위가 아니고 다 매출액은 다르니까. 너무 또 크고 그리고 단위도. 그것이 어떤 나라 거쳐가지고 그 코스트가 어떻게 해가지고 왔는지도 참 추적하기도 그렇죠. 인텐저블한 굿즈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형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네네. 애플이라고 이제 그 뭐 누가 다 아는 회사잖아요. 그 애플이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 애플이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 넌센스 퀴즈인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뭔가 애플이 가장 애플이 가장 좋아하는 뭔가요? 샌드위치.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네.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자, 더블 아이리시 위드 샌드위치. 자, 애플이 굉장히 우리 혁명적인 혁신적인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 혁신의 아이콘 하면은 스티브 잡스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사실 애플은 한편으로는 아까 지금 구글세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세를 통상적으로 뱁스 얘기하면서 언론에서는 구글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애플세라고 얘기 안 하는 것이 참 다행이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제 구글이 억울하겠네. 구글이 사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유럽에서 이게 뭐 반독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뭐 포털 이 사이트에서 뭐 순위가 뭐 조작 같은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자기네 다른 데는 뭐 우리 같은 경우 네이버거나 이런 데서 사실은 뭐 이렇게 올리면은 댓글 조작 돈을 주는데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 같은 거에 처음에 돈도 안 주고 그랬어요. 좀 미운털이 좀 박혔군요. 네. 그다음에 일단 독점으로서 거의 그 검색 시장의 한 90%를 독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건 구글이 제일 문제라 해서 이제 구글세를 한 거고 애플은 또 제조도 하잖아요. 네. 스마트폰도 제조하고 그런데 애플이라고 또 뭐 다르지 않은 거예요. 모든 이제 팡 회사들 대부분이 우리가 말하자면 그 저기 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말하는 팡 회사들이 이 구글세, 이 그 디지털세와 무관하지 않은 아주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물건도 혁신적으로 만들지만 조세 회피도 혁신적으로 해요. 대단합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 좋으니까. 이게 디지털세 이거 참 이거 디지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이렇게 샌드위치를 세 겹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일랜드가 제일 하나 컴퍼니 아일랜드 B라는 아일랜드가 핵심이 있고, 아일랜드고. 아일랜드고. 자, 아일랜드에 이제 두는 것은 저세율이라서 두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 가운데에 그 네덜란드를 넣어요. 더치. 예. 그걸 넣는 이유는 더치. 자, 미국 여기 보면은 이제 미국 구글 본사하고 구글 아일랜드 컴퍼니인데 이게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너한테 이게 IP를 이제 우리가 IP를 지식재산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너 넘길게. 그러면 이제 구글 아일랜드는 어떤 약정을 맺고 그 지재권에 대한 최저 사용료를 이제 냅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구글에서 팔 수 있는 그 모든 상품들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구글 아일랜드 B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도 고용해가지고 또 공장도 뭐 이렇게 해서 장소도 있는 구글 아일랜드 B라는 거에서 실제적으로 영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전 세계의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곳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를 해가지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구글 아일랜드는 묘수를 부리는 게 이제 구글 버뮤다에다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구글 아일랜드 A를 직접적으로 관리 경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상식적으로 해서 구글 아일랜드 B가 벌어들인 돈을 구글 아일랜드 A한테 주고 구글 아일랜드 A가 받은 돈을 구글 버뮤다에다가 줘버리면은 이제 세금을 안 내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왜 네덜란드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아일랜드에 돈을 주는 것까지 애플이 아까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일랜드는 돈을 받아서 이걸 다른 나라로 넘길 때 원천 징수를 해요. 원천 징수를 하는데 원천 징수를 20%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천 징수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거 받았는 거에서 아일랜드에 돈 주는 게 너무 아까워.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게서 이제 보통 앞에 뱁스에서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추리티 쇼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추리티라는 게 조약이잖아요. 조약이고 쇼핑을 하는 거예요. 이 조약이 나한테 유리할까? 저 조약이 나한테 유리할까? 취사 선택하는군요. 어떤 조약이 유리할까를 내가 맺는 조약들이 많은데 어떤 조약이 유리할까를 보는 거예요. 근데 구글 네덜란드를 봤더니 아일랜드하고 네덜란드하고 했을 때 조약에는 보면은 이런 거를 주고 받을 때 세금을 안 내도 원천 징수를 안 매겨도 돼. 이게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구글 아일랜드 B가 네덜란드에다가 여기 A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를 거쳐서 샌드위치 안에 중간에 네덜란드가 있잖아요. 아마 애플은 굉장히 맛있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를 거쳐서 그거를 구글 아일랜드 A에 주고 버뮤다에 주면은 세금을 안 내도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라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추리티 쇼핑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리티 쇼핑 같은 것을 정말 하지 말라고. 추리티 쇼핑은 뭡니까? 그러니까 조약에서 특정 조항이 이게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뽑아가지고 체리티킹 비슷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조약이 나하고 왜냐하면 우리 보통 이중 과세 방지라는 그 조약을 맺잖아요. 네. 왜냐하면 두 번 더블 텍세이션 되면 안 되니까 보통은 우리가 더블 텍세이션 협정을 보통 추리티로 맺어요. 근데 이제 그 조항들을 보면은 또 EU 국가들 간에서는 또 뭐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좀 더 다른 이한테 세제적인 더 혜택을 더 우월하게 줄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조약에 보면은 이 조약의 문구에 원천 징수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네덜란드에다가 이제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고 이 페이퍼 컴퍼니가
구글 아일랜드 A에 주고 버뮤다를 거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럴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애플에 있는 내가 이제 만약에 제가 사장을 한번 해볼게요. 직원인데 팀 세금 안 크기에. 낼 수 있는 세금 안 낼 수 있는 방법 한번 연구해 와. 그랬더니 그냥 막 전 세계에 있는 막 세법이랑 막 뭐 이거 전부 다 뽑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잘했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대로 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알아왔니? 또 여기서 네덜란드랑 이거 아일랜드 관계는 또 어떻게 알았니? 근데 그렇게 이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네. 한번 그렇게 어떤 회사가 구조화를 해놓으면 다 그 따라 구조를 다 따라하겠지. 따라갈 수밖에 네.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보면은 이런 기업들한테 세금을 올바로 냈으면은 네. 이 기업들의 사실 이게 이윤이 줄어드는 거고. 실효세율이 그렇죠. 올라가겠죠. 네. 네.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가죠.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도입합니다. 이제 이 도입을 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디지털 텍스가 매겨지는가 하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문제와 연관되었던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에요. 근데 트럼프 정부 때 우리 미국 기업들을 왜 괴롭히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었죠.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막 프랑스하고 트럼프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고. 그래갖고 루이비통 가방에 막 관세 매기고 네, 관세 그래서 보복 관세 그랬죠? 매겼죠. 예,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트럼프도 이제 그 법인세를 인하했잖아요. 법인세가 이제 15에서 35%까지였는데 이거를 단일세율로 21%로 매겼어요. 지금 그 미국에서 법인세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분위기가 지금 28%인데 그다음에 이제 공약에서는 바이든이 28%, 그때 민주당과 합의해서 26.5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지금 21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사그라지는 것 같더니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바이든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법인세를 올려야 돼. 참 이게 경제학적으로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제프 베이조스가 좀 이상한데 정말 공부 좀 공부를 더 좀 더 해야 돼. 뭐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진짜 엉뚱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네.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힘들지 돈 뿌려줄게 뭐 이런 얘기. 인플레이션 진짜. 지원금 150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이제 일론 머스크도 진짜 이 법인세를 올리고 이러는 거에서 이제 엄청 붕괴하고 나는 이때까지 민주당을 찍었는데 앞으로는 공화당을 찍을 거야. 이렇게 대놓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은 이게 삼성하고 지금 현 정부 대통령하고 언쟁을 벌이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있을 수도 없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조세를 이제 개혁을 해서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자국으로 많이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제일 문제됐던 거는 트럼프가 굉장히 또 한편으로서는 이것들을 혼내줘야 되겠다. 빅테크 기업들을 이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세율 국가에다가 두고는 그것을 수익을 그다 계속 유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에 유보되어 있는 수익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본국으로 가져오게 해서 투자를 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꾼 것이 소득세에서 원천지 과세로 거주지 과세에서 원천지 과세로 바꿨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원천지 과세는 그 나라에 만약에 회사가 있다면은 그때 회사에서 돈을 내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돈을 안 내도 돼요. 그냥 그때 한번 세금 내는 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이제 거주지 과세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매출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 매출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미국 세율이 특히나 높은 경우에는 그걸 누가 다시 본국에 뭐 이렇게 유보된 것을 굳이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원천지 과세를 하고 또 리쇼어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프쇼링 하는 거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으로 돈이 많이 가고 그 유보율이 굉장히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제 생각에는 달러 강세에 뭐 물론 달러 강세라는 것이 중앙은행 패드의 그 뭐 자산 매각이라든지를 빨리 하는거나 아니면은 금리를 뭐 지금 울트라로 통화 정책에 따라서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제도 같은 것들도 미국으로 많은 기업들이 막 몰려든다면은 그렇죠. 미국이 달러가 뭐 굉장히 지금 뭐 사실 1,300원대잖아요. 근데 맞아요. 1,300원대인데 이거를 뭐 이게 위기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모든 달러들이 모든 다른 통화들이 달러에 대해서 약세고 달러 인덱스가 사상 100을 넘는 적이 작년에 있었지만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있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텍스 이제 요번에 지금 논의되는 두 가지를 그냥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보면은요. 일단 이제 두 가지예요. 뭔가 이게 결국은 글로벌 법인세를 어떻게 보완하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프랑스가 이제 그 전에 2019년에 디지털 서비스 텍스라 해서 매출의 3%에 대해서 이미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터키, 영국, 인도, 폴란드, 스페인, 케냐. 이 다 모든 나라들이 유럽권인데 하나 다른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도 이게 IT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걸 보면은 케냐 있고요. 네,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을 했어요. 이렇게 2020년부터 2021년 이제 유예를 조금 했다가 이제 뭐 이제 여기 또 이제 그 매기고 근데 이제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이었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참조해서 이제 매기게 되었는데 이제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이제 매출액 과세입니까? 예, 매출액 과세예요. 이제 근데 이제 총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0만 유로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뭐 블록체인도 있고 비트코인도 되고 어떤 뭐 D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NFT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사실 이제 그 안에서도 어떤 나름의 국가와 비슷한 어떤 형태의 그 객체가 생길 텐데 그 객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이 필요해요. 세금을 내야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뭔가 로직도 있어야 되고 이유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있어야 될 텐데 사실 그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 세금이라는 것이 그 전초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것인가 잡아낼 것인가 자. 이 치열한 싸움이죠. 머리 싸움인 거죠. 네, 필러 1, 필러 2가 있는데요. 네. 필러 1이라는 것은 해상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200억 유로. 200억 유로. 예, 이게 뭐 사실 환율이 계속 바뀌어서 이제 뭐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 기재부 자료에 보면 약 27조 원이에요. 27조 원. 예, 그래서 200억 유로인데 이게 이제 그 이익률을 이제 10%를 이제 통상적인 이윤율로 봐요. 그러니까 매출에다가 엔드가 붙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억 유로를 내는 다국적 기업 중에서 그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10%를 통상으로 보고 거기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 10%를 초과하는 부분을 초과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초과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과세 연계점과 연결해서 이 초과 부분에 대해서 25%를 곱해요. 그래서 이제 산식 굉장히 이제 그냥 한번. 근데 듣기만 해도 복잡한데 어쨌든 근데 저희가 설명을 했네. 필라 1하고 필라 2가 뭐가 다른지. 네, 그것만 설명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에서는 결국은 뭔가 하면 과세 접점을
과세권을 배분하는 문제가 필러 원이고요. 자, 이게 왜냐하면 매출이 발생을 했다. 그럼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돈을 내라는 얘기예요. 필러 원은. 필러 원은. 예, 공식이 뭐 이렇게 복잡하고 예를 들어서 뭐 특정국에 배분되는 과세 소득이 얼마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어떤 산식으로 아까 뭐 통상이윤이라든지 초과이윤이라든지 또 과세 배분하는 뭐 그 포뮬러 이거 다 해가지고 그래서 너 매출 발생했어.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경우라면 너 세금 내.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필러 1이고요. 이제 필러 2는 이제 세계화의 어떤 우리 명암과 관련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하면 저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 세계화에서 성장을 해왔죠? 임금이 싼 곳으로 갔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어디로 갔어요? 세금이 싼 곳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자, 임금이 싼 곳, 세금이 싼 곳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재수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더 싼 데로 가서 조세를 회피하고 싶어. 규제가 없는 곳으로 기업 가고 입장에서. 싶어. 기업 입장에서. 그래 하시면 돈이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맵스 1에서 이제 얘기할 때 harmful tax competition 이거 막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해한 그 조세 인하 경쟁은 하지 말자. 제살 깎아먹기. 제살 깎아먹기 네. 아니냐. 그쵸, 그래서 이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한 거예요. 법인세.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5%로 매긴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아일랜드가 12.5잖아요. 그럼 15하고 12.5가 2.5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 2.5 차이 나는 것만큼은 이제 본국에서 이제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저한세율을 15%로 매기면은 이제 더 이상으로 이제 그 어떻게 매겨지고 하니까 첫 번째 거는 과세권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나라가 미국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과세권을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한테 배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매출액의 그 포뮬러의 공식에 따라 가지고. 네. 초과이윤하고 통상이윤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도 만약에 그 과세권 배분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두 번째 거는 저쪽에 싸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게 15%까지는 매겨야 되니까 저 싸다고 해가 갔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또 과세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많으냐 저게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앞에 거는 그 200억 유로 또 이제 2030년부터 100억 유로로 바뀌어요. 그 매출이. 근데 기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그 옛날에는 IT 기업만 했는데 지금은 IT 기업이 아니라 제조까지 하거든요. 일부 배제되는 업종들이 있고요. 그럼 삼성전자가 가장 그게 합당하고 하이닉스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7억 5천만 유로가 이상의 매출을 발생하는 국가의 기업일 경우에 그만큼의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해당하는 기업들은 많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기업에게 분명히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7억 5천만 유로면 한 1조 원 정도 매출액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의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 최저 법인세율로 15%를 적용한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름은 디지털세긴 한데 네. 필라 1, 2를 다 적용하고 나면 디지털세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한. 사실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화장품 회사가 예를 들어서 돈 엄청 번다. 네. 그다음에 뭐 TSMC 이거 디지털 아모레퍼시픽이 예를 들어 동남아에 엄청 팔았다. 근데 이 회사는 IT 회사 아니잖아요. 네, LG 그 뭐 생활건강 후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그만큼 팔리는지 제가 매출을 잘 몰라서 모르지만 일단 그럴 경우에 뭐 일단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필라 1, 필라 2 이야기는 사실 G20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한 내용인 거죠. 이게 이제 합정안이 지금 이게 뭔가면 이제 지난주에 G20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G20이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 사실 정치적 합의안은 필러 1, 필러 2에 대해서 이미
2021년 10월에 IMF 그때 OECD. 있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실무자들이 계속해서 왜냐하면 아까 공식이니 뭐 이런 그거 것들이 엄청 복잡할 것 같아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 과세 매기고 뭐 이런 것들에 에서 모델 지침을 지금 사실은 25%를 그 뭐 이제 과세 초과이익에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걸. 부과하는 거에서 25% 정도를 해서 그걸 어디다 분배한다 이런 거를 하는 부분들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 지침안을 발표한 거고요.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게 이제 10월 달에 이제 확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0월 달에 확정되면은 이 확정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각국이 이 법으로서 이제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을 거기다가 담아서 이걸 참조해서 각국들이 이제 법을 개정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도입된 다음 이후에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영향을 어떻게 받는 건가요? 세부담이 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필러 1 같은 경우는 과세권 배분이니까 세부담 자체가 뭐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만약에 저쪽에서 냈으면은 공제를 해주는 공제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아주 뭐 그 기업한테 부담이다 이런 것보다는 납세 협력 비용 같은 것들은 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2 같은 경우에 더 납세 협력 비용 같은 것들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최저한세를 도입하고 이거를 이제 또 그 앞에 본국에서 또 이 차액만큼 또 부과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분쟁 같은 것들이 국가 간에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국가와 또 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고 뭐 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고 뭐 그러면 또 분쟁의 여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어찌 보면은 투자에 대해서 국가나 그 기업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하면은 나는 옛날에는 이렇게 그 세금만 보고 갔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외국인 투자나 해외 투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 외국인 투자 이런 걸 할 때도 이런 세금 이런 것보다도 다른 어떤 혜택, 그 다음에 규제가 없느냐, 우리한테 줄 수 있는 혜택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를 할 때도 내가 그냥 들컹 그냥 저세율 국가다 해서 갔더니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차액만큼이 어차피 내가 세금을 분담한다면은 다른 어떤 유인 같은 것들도 기업이나 국가한테 분명히 필요하고 왜 지금 해외 유보한 이윤 같은 것들을 국내 차원에 들어오게 하려게 만드는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거주지 과세에서 원천지 과세 로 바뀐 게 이제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그런 거 하면서 리쇼어링이라든지 오프쇼어링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보 유인이 해외에 있는 유보 유인이 적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텍스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냐. 특히 이제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그 아일랜드, 이스라엘 몇 개, 5개 나라 정도 한국을 포함해서요. 네. 이 나라들만 법인세에서 거주지세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지 과세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지 과세를 바꾸면은 저쪽에서 그냥 세금 한번 내고 우리나라 전 세계의 매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천지 과세로 바꾸는 디지털세에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제 법인세를 좀 낮추려고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법인세가 최고세율 가지고만 얘기하기는 참 어렵긴 한데 뭐 OECD 평균이 21%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실효세율을 가지고는 논쟁도 있어요. 있긴 한데 법인세율을
낮추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또 이런 기업의 어떤 경쟁력 제고 또 이런 부분들도 감안했을 때 결국은 이제 세금을 계속 깎아주는 경쟁을 하지 않되 더 적정한 법인세율을 뭐 매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기업의 경쟁력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이 프로그램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내용 들으면서 두뇌 풀가동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굉장히 어렵고 아인슈타인 얘기를 꺼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인슈타인 얘기를. 맞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간다고 뭐 그거는 근데 당연한 저는 뭐 얘기긴 한데 생각해 보면 세금을 또 왜 내야 되나부터 시작해 보면 아유 내야지. 아주 역사적인 큰일 나요. 그럼 그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뭐 납세의 의무가 있어서 당연히 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소개해 주신 내용들 보면은 그거 빠져나가려고 엄청 얘기 많이 하고 그거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제 규정이 다르고 법령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참 할 얘기들이 정말 무수히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하는 얘기가 구글세라는 이제 제목을 달아서 매년 똑같은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뭐 넷플릭스가 2020년에 매출이 4천억이 넘었는데 세금이 20억밖에 안 냈더라. 20억. 그리고 네이버가 아까 뭐 자료화면 나왔지만 매출액이 5조 원으로 비슷한데 법인세는 네이버가 4,300억, 구글이 93억 냈다. 이러면서 이제 디지털세가 바뀌고 그다음에 2021년 10월에 OECD IF 총회에서 이제 잠정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거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뭐 이게 보면은 구글 코리아가 여기서 일하는데 뭐 여기서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 매출이 일어나고. 근데 사실은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싱가포르에 이제 뭐 거의 세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되게 사실 억울하잖아요. 어떤 부분들.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러 1의 어떤 가세권 배분이나 아니면 필러 2의 최저한 세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서 이 논의 자체가 OECD G20 이 뱁스 관련된 이 논의 자체가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이라는 데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이라고 이거 한국말로 이제 번역할 때 제가 생각할 때면 좀 포용적 틀이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개도국 같은데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외국인 투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세율 같은 것들을 낮추고 뭐 이런 부분들로 많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네. 우리가 그 나라에서 쓸 돈이라는 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세수, 세외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ODA라든지 아니면 채권 발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예산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때에서 이제 자주적인 어떤 그 세수를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거든요. 한 나라에서.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기축통화도 아닌데 계속해서 채권을 뭐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 기업이 잘 되어서 이제 또 여기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세금 안 냈던 것을 제대로 내서 세수가 증가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데 1960년대 지금 이제 저희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존 F 케네디가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 이제 유니스트에서 이제 사실 저도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영어로 한번 이거 읽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해하는 세금에 관한 명언 찾아보니까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It is a paradoxical truth that tax rates are too high. 그러면 이제 이건 정말 역설적인 진실이야. 조세라는 것이 세금 내는 세율이 너무 높아 오늘날. 그때도 1960년대도 그런 말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and tax revenues are too low. 그럼 자기 관리하는 입장에서 나라의 한 통치자잖아요. 근데 텍스 수입이 너무 적어. 항상 이제 살림살이 하는 사람들은 쪼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and the soundest way to raise the revenues, 그러니까 이 수입 세수를 늘릴 수 있는 the soundest way, 가장 어떤 건전한 방법은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is to cut the tax rates. 세율을 감소시킨다는 건데 사실 이게 뭐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지금 현재의 정부 기조는 아마 이렇게 감세적인 차원을 할 거예요. 근데 1960년대와 지금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기업 경쟁력도 못지않게 또 이제 복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그래서 세수에 대해서 어떤 합의 같은 것들이 참 이루기 어렵지만 과도하게 기업에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지금 같은 어떤 글로벌 환경에서 어려운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디지털 텍스를 바라보고 우리가 더 이상 세계화 속에서 재수의 딜레마에 빠지지는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했었을 때 세계에 대한 역풍 같은 것들이 좀 잠잠해질 수 있을 것 아닌가. 왜냐하면 세계화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되게 굉장히 많이 봤지만 네. 저희가 또 세계화를 통해서 성장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부분에서 세계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세계화를 하는데 룰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세계화적인 세금을 내야죠. 네, 세계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뭐 아일랜드나 사실 제가 뭐 사실이라 자꾸 벽반을 해서 죄송한데요. 사실인가 보죠.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식민지 국가인데 그 지배한 나라를 PPP 기준, 그러니까 이제 환율에서 이제 그 우리 그 구매력 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본국을 넘가야 되는 나라가 딱 세 군데래요. 어디입니까? 네, 좀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데. 오늘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드리네요. 정말 저는 세금 어린이기 때문에 지금 제 세금도 버겁습니다. 세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국가의 어떤 PPP. PPP 기준으로 GDP가. 글쎄요, 어디인가요? 한국도 이제 PPP 기준으로 하면은 일본을 넘가했다고 얘기하는 게 일본을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예.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였는데 뭐 본국의 GDP를 했다. 네. 물론 저희 PPP 기준이 아니라 명목 그걸로는 아니죠. 그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1인당 지금 GDP를 말하는 겁니다. 네. 예. 그 아일랜드가 영국을 넘가했는 거. 잉글랜드를. 영국을. 그렇죠. 영국을.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영국을 이제 넘가한 거. 이 세 군데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세율 같은 거 가지고 낮은 세율에서 기업 경쟁력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아마 했던 것 같고요. 그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아일랜드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뭐 법인세도 낮고, 그러니까 온갖 기업들이 거기 가서 이제 한번 이게 또 폭망하기도 했어요. 네, 한번 이제 무너지기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것은 사실은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 더블 아이리시 위더 샌드위치라는 것이 사실 2020년에 종말을 했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너무 비난을 이유 자체에서도 야 아일랜드 너 그래서 되겠어? 이런 압력을 너무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줄여 나가기 시작했는데 기존에 있던 데나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서 2020년까지는 이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더블 아이리시 위더 샌드위치는 이제 더 이상 햄버거 가게, 샌드위치 가게에 가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애플이 가지고 와서 샌드위치를 주면서 이제 반성을 해야겠죠. 예. 개인적으로는 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법인세 그러면 각 법인세를 낮춘다 이러면 일단 엄청난 저항이 있었거든요. 왜 기업들한테 뭐 부자들인데 왜 법인세를 낮춰주려고 그러냐 막 우리도 힘든데 부자 감세다. 그런 이제 인식이 있었는데 오늘 방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야 우리나라 기업이 세금 더 많이 내더니 구글 이런 데도 안 내고 그러니까 약간 생각이 조금 바뀔 수 있는 생각의 틀이 조금 바꿔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결국에는 이제 세금이라는 것도 우리나라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세금을 걷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조차도
글로벌리 이제 경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법인세를 뭐 감수하자 아니면 폐지하자는 주장에서는요. 원래 이게 사실 법인이라는 게 이게 법인 유한에서도 있고 무슨 회사도 다 있잖아요. 이게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이제 세율에서 세금 취급에서 아마 다르게 취급을 받을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사람에게 대해서만 세금을 매겼지 법인이라는 거에 대해 세금을 매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인에다가 인격을 부여하느냐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이게 뭐 신성 모독을 하느냐 뭐 이런 문제로 맞아요. 얘기가 되었어요. 그럴 수 그 이후에 법인세라는 부분을 이제 도입을 해서 법인세를 매길 때도 이후에도 이제 문제가 생겨. 아니 주주한테 나눠줘서 주주에 대해서 그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배당세를 이중과세 매기면서 문제였죠. 이것도 법인세를 매기면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그래서 법인세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논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법인세 감세론자냐, 뭐 법인세 증세론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역사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는 분명히 맞고 저희가 이제 이 점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The world is flat이라는 뭐 그 세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사실 The world is flat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클루시브 아까 프레임워크에서 다루려면은 우리가 배제된 사람들, 그 배제된 기업들, 그 세금 안 내고 얌체지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혼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있는 소득으로 더더 인클루시브 하다면은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힘든 사람들한테 그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또 플랫한 세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세계화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이런 어떻게 세상이 어떤 평평하다, 이 세상이 공정하다 이런 것, the world is fair라고 하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돈 많이 벌었으면은 그만큼 그 옥소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그분은 물론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봤을 때는 정말 잔소리하는 할아버지, 쓰잘데기 없는 할아버지 이런 사람인데 뭐 노동자 편에서 노조에서 통조되는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도 자국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끔 법인세 제도를 바꾸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결국은 아까 이제 법인세 세율 논쟁은 있지만 이분이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을 국내로 들어오게 한다든지 국내의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료에서 생산되는 뭐 자기네들이 생산된 자료 그 제품이라든지 부품 이런 것들을 원료로 이제 부품으로 써놓은 것 이런 것 자체를 페널티를 주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속에서도 자국이 우선주의라는 것은 분명히 있고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디지털 텍스트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인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구체적인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으시고요. 이게 결국은 과세권의 공정한 배분과 최저한 세율을 도입시키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조원경 유니스트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요. 예. 앞으로 이 프로그램 통해서 더 좋은 소재 가져와서 대국민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를 모두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우리 조원경 교수님 모시고 더 디테일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세금 관련해서 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렵지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데 들으면 언젠가는 남을 그런 오늘 주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